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S&P 500 기준 5,00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더니 소비자 물가 때문에 급락을 했다고 난리 부르스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긴 상승의 여정은 큰 변화가 없다. 우리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왜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시장은 왜 유독 저평가된 걸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중국보다 못한 주주 환원율, 2013년서부터 2022년 평균 주주 환원율로 보게 되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다 높은 수준인데 우리 시장은 중국보다도 못한 부분이죠. 주주 환원율이라는 건 배당 성향이라든지 또 자사주 매입률 이런 걸 포함해서 수치로 한 부분인데 그만큼 우리 시장의 주주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흐름이 진행되니까 이제 이런 통계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국민연금이 10년 전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미국에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엄청나고, 그죠? 똑같은 84조 원을 투자했다면 한국 주식은 101조, 1.2배밖에 안 되는데, 20% 수익률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 투자하고 대만에 투자했다면 3배. 그 정도로 좋다. 이러니 자꾸 서학개미를 양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주요국 중 OECD 국가들과 또 일부 국가들을 포함해서 38개 국가들의 PER과 PBR을 보면 미국 PER도 높고 PBR도 4.6배로 높습니다. 그죠? 대만도 높은 PBR 2배가 넘는 수준이고, 그런데 우리 시장은 저기 맨 밑에 PER이 17.3, 그리고 PBR은 0.9배죠.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인 지수 흐름이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정부가 1월 24일부터 저 PBR 관련주 그리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이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관된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제 2월 말 부분에 구체적인 정책 흐름이 나온다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일정 정도 우리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아직 시장의 기대치는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 자, 오늘은 이런 저PBR 관련주는 조정을 보이고 오히려 미국 시장인 조정을 보이면서 성장 섹터 내에서의 반등 흐름이 전개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한번 글로벌 국가들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오고 있지만 연준도 마찬가지고 제반 국가들의 이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죠. 2월 12일 날 우리나라 통계청 부분에서 물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1월 전체 물가 상승률은 2.8%. 그런데 2월, 3월 부분은 다시 3%대로 진입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식료품 물가가 1년 전보다 6% 상승. 이게 지금 4개월째 연속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칼국수 가격이, 그죠? 9,000원에서 11,000원. 그죠? 만두 가격이 12,000원. 이 정도로 지금 우리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식료, 과일값은 26.9%가 급등해 있는 상태니까 이런 체감 부분에 있어서의 물가 내려가고 있지 않는 부분. 참 끈적끈적 물가 안 내려가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쇼크다. 쇼크 급락.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 지금 11월부터 4개월 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쉬어갈 흐름이 필요로 했던 부분에 지금 예상치보다 지금 코어 CPI
코어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할 걸로 염두에 뒀었는데 예상을 했는데 3.1%. 그리고 근원 CPI는 예상이 3.7%인데 3.9% 소폭 높게 나온 건 분명해요. 그리고 MOM 기준, 전달 대비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온 건 분명히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시장에 좋을 일은 아니죠. 그런데 1월 CPI 결과로 미국 증시 예상 경로가 전면 수정되는 흐름은 보여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디스인플레이션 전제라고 하는 부분은 유효하고 지금 1월 수치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 12월에 비해서는 헤드라인 CPI 12월 3.4%에서 1월 3.1%니까 내려온 거 분명하잖아요. 코어 CPI는 그대로 보합선을 유지했지만 거기에 이제 거주비가 사실 내려오고 있지 않아서 문제인데 거주비는 좀 시차를 두고 내려올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를 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금리와 연관된 부분은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세계 주요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오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 그죠? 세계 공장 역할을 했었던 중국에서 분업화, 세계화라는 빌미로 중국 공장에서 생산했던 부분을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으로 재편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물가가 세게 내려가기는 쉽지가 않다. 이건 산업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팬데믹 이전으로 내려갈 수 있는 물가 상황은 아닌 거죠. 다만 어제도 푸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휴전하고 싶다 해서 물밑으로 미국에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거절을 했죠. 그죠? 러시아가 영토를 반납할 의사가 없는데 휴전이 큰 의미가 없는 거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6주 동안 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중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해의 불안 이런 부분이 다소 진정이 된다면 물가도 점차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어젯밤 CPI 지표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내일 미국은 소매 판매 발표가 있고 금요일에는 PPI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행여나 PPI까지 높지 않을까 하는 부담도 일부 시장이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 설 전에 발표한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 계속이죠. 그죠? 지금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1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가미하면 미국의 PPI도 그렇게 너무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은 지금 어제 1.5%에서 2% 내외의 S&P라 나스닥 조정을 보였는데 사실 4개월 연속 상승하다 윗꼬리를 좀 다른 부분 정도고 그런 와중에 엔비디아는 조정도 크게 나오지 않았죠. 그죠? 엔비디아를 비롯한 AI는 미국 시장의 상승 추세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주입니다. 그죠? 그 주도주 버블 판단 기준은 밸류가 아니라, 그죠? 강세장이 이어지는 한 계속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 가격 거품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 전망이 틀렸을 때, 이걸 걱정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하튼 2월 21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쉴 가능성, 오히려 그때가 쉴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는데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 더 상승률이 높은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2024년
지금 1월 들어서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작년 6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 미국 시장은 새로운 상승 추세다. 그 상승 추세의 1등은 AI 엔비디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작년에도 세게 올랐고 올해도 엔비디아가 46% 상승, 메타가 32%, 그리고 일라이 릴리가 27%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그 상승의 요인이 뭐냐? 순이익 증가율. 그죠? 지금 엔비디아가 2024년 순이익 증가율이 273%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41%. 이렇게 높은 순이익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하고 있는 거죠. 사실 S&P 500 섹터별 이익 비중 변화를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IT 쪽이 가장 이익이 높게 형성되는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 섹터별 시총 비중 또한 그 순이익 증가율에 맞게 IT, 커뮤니케이션 이쪽의 상승 흐름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미국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주도 섹터 테크 내에서도 또 주가 차별화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브로드콤과 마이크로소프트 2024년 주가 수익률이 15%에서 12%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은 마이너스 1.8%입니다. 왜냐하면 브로드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이익률은 최상위 기업, 브로드컴이 영업이익률이 45.6%, 마이크로소프트가 영업이익률이 43.6%. 그런데 애플도 영업이익은 높지만 그죠? 중국에 대한 부담을 좀 안고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시장 지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트럼프. 참, 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죠? 나토 동맹에게 돈 안 내는 동맹은 러시아가 나토 침공을 해라. 이런 식의 발언. 하루 이틀입니까? 트럼프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은. 그런데 이 부분이 비단, 그죠?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사실 1950년대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아시아에서 한국을 뺀 방위선, 그게 이제 애치슨 라인인데 이걸 발표한 후에 5개월 만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죠. 사실 현재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5년까지 유효합니다. 그죠? 트럼프가 내도 2025년까지 유효하지만 이때 방위비를 더 달라고 또 요구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는 게 트럼프의 성향이죠. 자,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트럼프 집권 시 저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49%밖에 안 된다라고 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 집권 시 대미 통상 리스크를 보면 철강,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그죠?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그 성향 흐름으로 봤을 때 섹터 내 전부 다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트럼프가 되면 어떤 업종은 더 괜찮습니다. 어떤 업종은 더 나쁩니다. 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트럼프 쪽으로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대부분의 업종이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뭐예요? 2차 전지, 자동차, 이쪽에 IRA 폐지 이것만 부각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은 대중 관세,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자동차 수입품에는 60% 고일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산 자동차 수입품에는 60% 고일 관세 부과하는 거, 이거 반대급부는 뭡니까? 서방 국가들은 북미 지역에서 현지화 공장을 건설해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더 좋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트럼프가 잡으면 어떤 부분이 더 낫고 안 좋고 하는 부분에 더 기본적인 건 그죠?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그 속에서 현지화 전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산업, 그 속에서의 기업 경쟁력, 이것이 더 중요하지 어떤 섹터가 더 낫고
안 좋다. 이걸로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질주가 가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지난해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CATL이 36.8%, BYD가 15.8%,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은 13.6%밖에 안 됩니다. 그죠? 자, 중국의 지난해 전기차 시장 점유율 BYD가 20.5%, 테슬라가 12.9%, 그죠? 중국이 상하이 자동차를 비롯해서 질이 다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향후 성장할 배터리와 향후 성장할 전기차 이쪽을 중국의 독주로 가만히 놔두겠느냐? 미국과 EU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그것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제외 글로벌 시장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도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독주를 했었는데 자꾸 CATL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죠. 파나소닉도 줄어들고 있고 SK온과 삼성 SDI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죠? 위기는 위기인데 자,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면 결국 미국, 그죠?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매될 수 있는 전기차 이 순위가 중요하죠. 그죠? 테슬라가 64만 대, 스텔란티스가 14만 대 2023년에 팔랐습니다. 포드가 8만 3천 대 한 해에, 그죠? GM이 7만 5,800대. 형편없이 미국 자국 내의 전기차 판매량이 너무 적다는 거죠.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런 산업에 보호를 하고 또 성장할 수 있게끔 누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그쪽에 힘을 가해 줄 가능성이 높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유럽연합 배터리법 2월 18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죠? 이런 탄소 발자국 그리고 공급망 실사 의무화 그리고 2027년도에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중국의 보조금 지급하고 또 중국이 인권을 침해하면서 광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 볼 수가 있고 2031년 배터리 핵심 광물 재활용 비중도 강화하는 그 부분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자, 2월 MSC 리뷰가 어제 나왔죠. 그죠? 에코프로머티와 한진칼 일정 정도 주가에는 선반영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반대로 편입이 제외되는 펄어비스나 FNF, 호텔신라, 현대미포, JYP 어제 많이 떨어졌었죠. 그죠? 이런 종목들도 일정 정도 이 편출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이 일정 정도 지났다. 그죠? 진행됐다. 우리가 주요 상장사, 다른 건 다 떠나서 주요 상장사의 주주환원 정책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기아, 하나금융진주, 삼성물산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기업들이 몇 개 더 있지만 아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일본 시장의 저 PBR 관련주의 상승 부분 그 이후 상승이 계속 연장이 되려면 궁극적으로 계속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 수익을 ROE가 높아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순자산이 많다고 해서 계속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 나중에 현금이 없어서 그죠? 적시에 투자해야 될 때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똑같이 가리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저 PBR 관련주 쪽으로 공략을 하는 건 부담이다. 그죠? 그런 단순히 저 PBR 관련주를 사지 마셔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일정 정도 마디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11월 이후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보게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야기하면 은행, 그죠? 그리고 상사 자본재, 지주사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죠. 1월 17일 이후에는 코스피 상승 기여를 가장 크게 했었던 부분이 반도체, 자동차, 은행, 지주사, 보험, 증권이었습니다. 이 순으로 그죠? 거의 2월에서 설 연휴 전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보게 되면 파란 게 1월,
빨간 게 2월, 그죠? 지금 2024년 들어서 외국인들이 6조 4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 부분이 집중적으로 매수 들어왔었던 타이밍이 뭐예요? 저 PBR 관련주 기업 밸류 프로그램 레벨업,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쭉 자동차, 반도체, 은행, 저 PBR 관련주 쪽으로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1차적인 매수세는 이미 이제 일정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나서는, 그죠? 2월 말에 발표될 정부의 정책, 이거를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 공백 기간 동안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로봇 관련주, 두산 로보틱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우주, 항공, 그죠? 그리고 낙폭이 급락을 했었던 엔터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이쪽으로 상승 흐름이, 저 PBR 관련주는 오히려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이 투트랙 전략을 잘 활용하면서 시장에 접근을 해야지, 한쪽 방향, 가치주가 먼저다, 성장주가 먼저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핑퐁 장세에서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 PBR 랠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 2643포인트 기준 PBR 1배입니다. 그죠? PBR 1배 수준, 지금 2620포인트니까 거의 1배 수준에 놓여 있을 때는 저 PBR이라는 매력이 크지 않다. 기업 가치가 저평가 국면을 탈출시킬 수 있는 요인은 기업의 수익성이에요. ROE. 우리나라는 PBR도 낮지만 ROE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가 지금 헤매닥칠 치는 거고, 그죠? S&P 500은 PBR도 높지만 ROE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이냐, 리레이팅이냐, 3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자, 우리가 아직은 모멘텀 플레이고, 리레이팅이 되려면 정부의 정책 변화를 봐야 되는 거고, 지수 상승 한계가 나타날수록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금리 방향성과 괴리가 큰 은행주나 그리고 보험주, 이쪽은 그죠? 선수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접근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저 PBR 관련주로의 접근은 오히려 지주사라든지 자동차 쪽 부분에 있어서의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공략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서 이제 테크 기업들 내 2024년 이익 증가율이 높고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이래서 SK하이닉스부터 수월브레인, 파크 시스템즈, 또 이런 쪽 종목 부분들은 2024년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다소 높은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작년에 1,500억 매출에 영업이익 300억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7조 5천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9조 3천억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7천억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7조 5천억.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종목을 매수하실 겁니까?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수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그죠? 잠시 후에 너무 빨리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외국인 매세가 들어오고 있고 미국 시장이 잠시 조정을 보이니까 본격적인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신데, 본격적인 조정 아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저 PBR 관련주가 내일 아침까지만 약세를 보이면 반등 타이밍에 또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그런 부분 투트랙 전략. 2024년 초반 지금 외국인 바이 코리아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내용을 잠시 후 6시부터 MTN 요 부분에 있어서 김 기수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기수였습니다.